최근까지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중국이 내걸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은 나뉠 수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입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영토의 60% 이상을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을 포함하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하나의 중국 원칙이 부정되는 순간 수십 개의 국가로 지리멸렬하는 수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역사 왜곡을 통한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이유도 소수민족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연구소에서는 동북공정의 목적을 중국이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동북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에 귀속시킴으로 조선족과 한반도와의 유대를 끊음으로써 조선족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문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남한이 북한을 점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만주 지역 인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조선족이 통일 한국에 편입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의 베스타 교수는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편입시킬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확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과거 중원에 위치한 제국 옆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자국의 역사를 오랫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과거 제국과 의로운 국가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역사 속 중국과 한국의 600년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제국은 중국을, 의로운 국가는 한국을 지칭합니다. 베스타 교수는 서양에서 19세기에나 겨우 등장한 민족국가의 개념이 한반도에서는 정권을 초월해 훨씬 이전부터 민족의 개념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이 강력한 정체성이 중국의 맹공으로부터 한반도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오랜 역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핵심적 요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드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시아 대전인 임진왜란 당시 중앙군의 연전연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병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의는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방역 당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무원과 의료진을 비롯한 다수의 헌신으로 해외의 주목을 받았던 K방역,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 유일한 나라일 수 있던 이유가 지난 몇 세기간 한국인들은 국가 문제를 언제나 의로움을 중심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의해왔습니다. 서구에서는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교적 성향이 먼저이고 필요에 따라 유교를 선택한 것이라며 한반도 내에는 여전히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로움을 중요시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해 한국 정부도 리더 국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한민족의 얼과 더불어 의로움을 지닌 한국인은 지난 역사가 증명했듯이 앞으로 있을 제국의 야욕을 능히 극복할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그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뉴스였습니다.